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결국에는 우리가 지수 하락은 결국에는 종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정 그리고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됨으로써 어떠한 대응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하락하는 시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불안감이 야기되는 모습이 형성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불안하기 때문에 매도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수를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러한 결과론적인 내용들이 현재로서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렇게 된 사유가 얼마나 갈까? 우리는 이것만 분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 대응을 할 수 있는 생각이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을 만나게 된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1년 동안 주구장창 저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만 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요. 많은 경제방송이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 한 가지예요. 바로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만. 자, 이 종목이 좋아요. 이 종목이 앞으로 더 갈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자,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돼요? 소위 말하는 뇌동매매라는 상황이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올라갔습니다. 자, 7만 원을 돌파하네요. 8만 원을 돌파합니다. 9만 원 갈 것 같아요. 라고 어디에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따라 들어가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면서 8만 원, 7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현대차 마찬가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지 나쁜 점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시청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진짜 좋을 것 같아.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 뭐를 해요? 소위 말하는 뇌동매매를 한다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연속성을 보이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추가 상승이 나오겠죠. 추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과연 이렇게 내가 따라 들어간 종목군들 중에서 10개 중에 몇 개가 올라가냐라는 거예요. 몇 개가. 물론 그 종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매매를 했던 그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과연 몇 %냐 되냐는 겁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종목이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올라가봤자 3개고 떨어지는 것은 7개라고 생각을 해요. 즉 30%의 확률에 우리는 뭐하면 욕심을 내서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매매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잘못한 것은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소위 말하는 대응을 내가 못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만 고치면 돼요. 근데 사람인지라 그게 되나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바꿔 보시자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매매 사인 드린 종목군들 어때요? 요즘에 분위기 엄청 좋잖아요. 왜 좋을 수밖에 없습니까? 한번 올라갔다가 눌렸기 때문에 수급만 붙으면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장세 어떤 장입니까? 어떤 장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개별주들만 가요. 개별주들만 가는데 이 개별주들도 한 가지 섹터에 대한 종목군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연출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약 바이오도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게임주도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또 뭐가 움직였습니까? 경협주가 움직였죠. 요즘에는 또 뭐 수소 쪽 관련된 이슈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 부각이 되면서 당연히 치료제 이슈 부각이 되면서 백신 이슈 부각이 되면서 메타버스 이슈 부각이 되면서 뭐 알루미늄 즉 원자재 가격 부각되면서 계속해서 순환을 보인다고요. 순환매를 보인다는 겁니다. 순환매를. 순환매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뭐 하시면 된다고요? 답은 나오잖아요. 골고루 분산 투자라는 것들을 하시라는 언급을 드리고 있잖아요. 분산 투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는 게 뭡니까? 자, 3가지만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3가지. 첫 번째 뭡니까? 비중 조절. 두 번째, 분산 투자. 세 번째, 분할 매매. 3가지 말씀드리잖아요. 3가지.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투자가 돼야지 투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전문가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에이 주식할 건데 뭐도로 나눠서 해. 한 종목에 자신 있으니까 몰빵해야지. 에이 넌 전문가가 자신 있게 추천 못해? 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러한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의 확률로 더 올라가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남들 모르는 소스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과연 그러한 종목이 계속 나오겠냐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확률로 따져보자는 겁니다. 연속성이라는 부분들을 따져보았을 때 과연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몇 개나 되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들, 이 내용들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주고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분할로 진행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저희 유료 회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립니다. 매수도 3번에 나눠서 매도도 3번에 나눠서 한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칼 대응을 하셔야죠. 칼 대응.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3%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인 대응을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서 분산 투자 비중 조절은 항상 따라가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속담이 있죠. 왜 나왔겠어요? 정답이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왜 멀리 보라고 했습니까? 정답이니까. 저는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그 기초라는 부분들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말 그대로 내 말 그대로 버팀목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내가 수익 날 확률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기계적인 대응을 할 게 아니라면은 항상 분할 매매, 분산 투자, 비중 조절 하시라는 거예요.